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뭐 다양한 알레르기나 어떤 암 같은 질병이 걸렸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해도.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그런 것들을 마냥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좀 편안하게 또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면역 체계들을 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짧게 제가 패스할 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저도 초반 3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서장 왜 현대인은 병을 낫게 할 수 없는가라는 제목 중에 몇 가지 이제 소제목들을 다뤄봤는데요. 질병의 진짜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이라는 용어를 아시는 분들이 익히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쉽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데 누군가가 알밤을 우리 이마에 놓으려고 할 때 우리는 급작스럽게 눈을 감으면서 피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의식하기 이전에 이렇게 자율신경이 바로 작동을 하는 게 바로 자율신경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는데 이것에 이제 균형으로 자율신경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이 균형이 깨지고 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게 백혈구도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면역 저하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암 물질의 원인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암의 원인도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도 비슷한데요. 암은 무리한 생활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육체적인 무리나 지나친 노동도 이 과도하게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생기는 암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이렇게 정신적인 무리나 부담인 경우도 있어서 형식은 다양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스트레스가 이제 원인이 바로 이제 암을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보면 현대인이 갖고 있는 90%의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이 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을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그 방법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게 바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교감이 우위에 있을 때 백혈구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 저하되고 그걸로 인해서 암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때 반대 자율신경인 부교감을 자극해서 편안함을 계속 줄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본인이 각자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래서 그것들을 의사와 환자가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의사는 어떤 약이나 수술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 부분을 갖고 있는지 의사도 면밀히 그 환자에 맞춰서 이렇게 알아보고 어드바이스를 해주면서 둘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거를 이렇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저는 되게 굉장히 두려움 없애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뭐 하나씩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사람은 왜 병에 걸릴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왜 병을 만들까가 나오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긴장 상태에 이른대요. 이때 가립구가 증가한다. 우리 이런 내용 서혜경 리더님 강의에서도 많이 들었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교감과 부교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제 이해하게 됐고 가립구와 이제 림프구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가립구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몸 안에 있는 다른 세균들과 싸워서 화농성 염증, 여드름이나 우리가 종기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유발하는 염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세균들과 싸워서 화농성 염증을 유발하고 세균이 없는 곳에서는 활성산소로 조직을 파괴해서 염증을 유발을 한대요. 가립구가 너무 많을 때.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태에 계속 있다 보면 가립구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가립구의 이런 성질로 보면 이제 여러 질병의 수수께끼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지나친 긴장 상태는 또 혈관도 수축을 시킨대요. 그러면 혈류 장애가 일어나면서 조직 파괴가 계속 진행이 된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게 여기서도 한 번 더 짚어 넘어가지고요. 이 신생아 가리고 증가증도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내용을 다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 어린아이를 가보했을 때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 아토피는 알레르기잖아요. 그러니까 암은 교감이 항진됐을 때, 우위에 있을 때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요. 부교감이 우위에 있을 때는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근데 그 요인이 너무 편안해도 이 부교감이 그 림프구 쪽이 많아지면서 이런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아이들 자녀 한두 명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울 시간을 주지 않는데요. 울면 안 나서 배고프면 먹이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스트레스를 조금씩은 교감하고 부교감이 약간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너무 계속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보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아토피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라고 이런 얘기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암도 두렵지 않다 해서 이 암이 걸렸을 때 이 책에서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 제일 좀 이 부분이 좀 색다르게 좋구나 했던 것은 림프구 수치를 꼭 조사를 해보래요. 검사를 해보래요. 그래서 림프구 수치가 이 30% 이상이 높게 나오면 그것은 우리가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면역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그것보다 미만이면 그 면역 시스템을 위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일단 그 림프구 수치를 꼭 조사를 해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암을 치유한 4가지 조건 얘기하면 생활 패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을 받지 않는 생활 패턴으로 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암에 대한 공포가 생기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또 받잖아요. 그러면 누가 생겨요? 긴장하면 가립구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걸 되게 많이 조절하려고 정말 조금 나 이길 수 있다. 내 면역 체계가 힘이 세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평화로운 마음 자꾸 가지려고 쉽진 않겠지만 자꾸 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코미디 프로 같은 거 보시면서라도 이렇게 안정감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고,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는 받지 말라고. 그 내용도 정말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읽어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라고. 이게 웃으면 암이 치유된다는 게, 이게 웃으면 이게 힘들 때 한 번씩 억지로라도 이렇게 입꼬리를 올려보면 약간 몇 초는 웃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책이 되게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고 좋은 느낌 바로 받으시고 저처럼 이렇게 좋은 느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